양천 이웃집 라디오가 함께하는 마요의 그림책 놀이터 24회.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전으로 남아있는 빅토리아 시대 최고의 풍자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장 토끼 굴속으로를 낭독했었는데요. 현재 이 작품은 제가 책 읽어주는 선유 도서관과 출판사 인디고가 함께 진행하는 낭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의 팟빵에서도 함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영등포 문화재단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장 소개할게요. 함께 들어주세요. 제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출판사 인디고. 휘리리. 이 눈물 웅덩이. 갈수록 요상스럽군. 앨리스가 소리쳤다. 너무 놀란 나머지 앨리스는 제대로 말하는 법까지도 잊어버렸다.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망원경처럼 몸이 쭉쭉 늘어나고 있잖아. 안녕? 내 발아. 앨리스가 내려다보니 발이 너무 멀어져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불쌍한 내 작은 발들. 앞으로 누가 너희들에게 양말과 신발을 신겨주지? 난 이제 해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말이야. 이제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렴.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긴 해야겠지? 안 그러면 내 발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 가려 할지도 몰라. 그래, 크리스마스 때마다 새 신발을 사주도록 하자. 그러고는 선물을 어떻게 주나 곰곰이 생각했다. 아무래도 우편 배달이 낫겠어. 자기 발에게 선물을 보내다니 얼마나 우스울까? 받는 주소는 또 얼마나 이상할는지. 벽난로 앞 깔개 위 앨리스의 오른발 귀하. 사랑하는 앨리스가. 이런,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앨리스의 머리가 천장에 쿵 하고 부딪혔다. 이제 앨리스의 키는 거의 3m에 달했다. 앨리스는 곧장 황금 열쇠를 집어들고 정원으로 난 문을 향해 급하게 달렸다. 하지만 가엾기도 하지. 앨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옆으로 몸을 눕힌 채 한쪽 눈으로 정원 안을 바라보는 게 다였다. 따라서 문을 통과하는 일은 그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너같이 다 큰 애가 이렇게 계속 울다니 창피한 줄 알아. 당장 그쳐! 뚝! 앨리스가 그렇게 말할 만도 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눈물을 그치지 않았다.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앨리스 주위로 깊이가 10cm쯤 되고 복도의 중간까지 올라오는 큰 웅덩이가 생겼다. 잠시 후 어디선가 톡톡톡 뛰어가는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앨리스는 누가 오나 보려고 얼른 눈물을 닦았다. 멋지게 차려입은 흰 토끼가 한 손에 새끼염소 가죽으로 만든 하얀색 장갑 한 켤레를, 다른 손엔 커다란 부채를 든 채 되돌아오고 있었다. 토끼는 급하게 종종 걸음을 치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 공작부인! 아, 늦게 가면 펄펄 뛰실 텐데. 앨리스는 너무 절망에 빠진 나머지 아무나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토끼가 다가오자 작은 소리로 수줍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소스라치게 놀란 토끼가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손살같이 어둠 속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고는 복도가 너무 더워서 계속 부채질을 하며 혼잣 소리를 했다. 세상에나, 오늘은 온통 희한한 일투성이잖아. 어제만 해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말이야. 밤사이에 내가 변한 건가? 가만,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뭐가 좀 달랐나? 기분이 살짝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내가 정말 변했다면 도대체 지금의 나는 누군 거지?
이거야말로 정말 알쏭달쏭한 문제네. 앨리스는 제 또래 친구들을 떠올리며 자기가 그중 누구로 바뀌어 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에이다는 분명 아니야. 그 앤 긴 곱슬머리지만 난 전혀 아니거든. 그렇다고 메이블 일리도 없지. 난 모르는 게 없지만 메이블은 아는 게 거의 없잖아? 게다가 그 애는 그 애고 난 또 나인걸. 그리고 참나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내가 아는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가만히 있자.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어라? 이렇게 하다간 20까지 갈 수가 없겠는걸? 하지만 구구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리를 해봐야지. 런던은 파리의 수도, 파리는 로마의 수도, 로마는... 아니야, 몽땅 다 틀렸어. 틀림없어. 난 메이블이 된 게 분명해. 그럼 이걸 외워봐야지. 새끼 악어가... 앨리스는 수업 시간인 양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이 쉰 듯 목소리는 이상했고 단어들도 다르게 튀어나왔다. 새끼 악어가 반짝이는 꼬리로 나일강의 물을 황금빛 비늘 위로 쏟아부어요. 얼마나 기분 좋게 싱글거리는지, 얼마나 멋지게 발톱을 뻗었는지, 부드럽게 미소 짓는 입으로 작은 물고기들을 맞아들여요. 분명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불쌍한 앨리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결국 메이블이 되고 말았어. 난 이제 그 좁아터진 집에서 장난감도 없이 살아야 하겠지? 배울 건 또 얼마나 많을까? 안 돼. 결심했어. 만일 메이블로 살아야 한다면 난 그냥 여기서 눌러 살 테야. 사람들이 고개를 들이밀고 얘 어서 올라와!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올려다보며 이렇게만 말해야지. 그런데 제가 누구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올라가겠지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앨리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혼자 있는 건 너무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려다보던 앨리스는 자신이 어느새 토끼의 작고 하얀 가죽 장갑 한 짝을 끼고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내가 장갑을 어떻게 낀 거지? 다시 몸이 작아지고 있나 봐. 앨리스는 일어나서 키를 재보려고 탁자로 갔다. 예상했던 대로 키는 이제 60cm를 지나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참이었다. 앨리스는 이내 몸이 줄어드는 이유가 손에 든 부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얼른 부채를 놓아버렸다. 하마터면 몸이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 겨우 살았네. 앨리스는 갑작스런 변화에 잔뜩 겁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몸이 남아있는 게 어딘가 싶어 무척 기뻤다. 이제 정원으로 가볼까? 앨리스는 작은 문을 향해 다시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이를 어쩌나 문은 다시 잠겨버렸고 작은 황금 열쇠도 아까처럼 유리탁자 위에 있는 게 아닌가? 가여운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갈수록 태산이군. 아까는 이 정도까지 작지는 않았는데 절대로. 이건 정말 너무해. 너무하다고. 그 순간 앨리스의 발이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소금물 속에 턱까지 잠겨버렸다. 처음에 앨리스는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럼 기차를 타고 돌아가야지.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앨리스는 딱 한 번 바닷가에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영국 해변들처럼 이동식 탈의실이 여기저기 있고 나무삽으로 모래를 파는 아이들과 한 줄로 늘어선 민박집 뒤로 기차역이 있었다는 기억에 바닷가는 전부 다 그런 줄로 알았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것이 곧 자기의 키가 3m쯤 커졌을 때 흘렸던 눈물 웅덩이 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아니었는데. 눈물 속에서 빠져나오려 허우적대며 앨리스가 말했다. 너무 울어서 벌을 받는 거야. 내가 흘린 눈물에 빠져 죽다니. 이렇게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오늘은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이니.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앨리스는 무언지 알아보려고 소리나는 쪽으로 헤엄쳐 갔다. 처음에 앨리스는 그게 해마나 하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몸이 얼마나 작아졌나를 떠올리고는 곧 그것이 자기처럼 발이 미끄러진 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쥐한테 말을 걸어봐도 괜찮을까? 여긴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가니 쥐가 말을 할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한번 해본다고 손해볼 건 없겠지? 그래서 앨리스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쥐야, 여기서 나가는 길을 아니? 난 지금 헤엄쳐 다니느라 무척 지쳤거든. 쥐야! 앨리스는 이렇게 쥐에게 말을 거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쥐야 말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언젠가 오빠의 라틴 문법 책에서 쥐가 쥐의, 쥐에게, 쥐를, 쥐야 라고 쓰인 부분을 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쥐는 앨리스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작은 눈 한쪽을 찡긋하는 듯 보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혹시 영어를 모르는지도 몰라. 정보광 윌리엄과 함께 건너온 프랑스 쥐인가 봐. 앨리스는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을 다 떠올려 보았지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이렇게 다시 물었다. 위엠마샤트? 내 고향은 어디 있니? 이 말은 프랑스어 교과서에 나오는 첫 문장이었다. 쥐가 갑자기 물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듯 보였다. 어머, 미안해. 앨리스는 자신이 가엾은 동물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닌가 싶어 얼른 용서를 빌었다. 네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걸 깜빡했어. 쥐가 날카로운 소리로 버럭 화를 냈다. 당연히 싫지. 네가 잘하면 고양이가 좋겠니? 앨리스가 달래듯 말했다. 아마 싫겠지. 너무 화내지 마. 네가 아직 우리 집 고양이 다이너를 못 봐서 그래. 그러면 분명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뀔 텐데 말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얌전하다고. 앨리스는 웅덩이에서 느릿느릿 헤엄을 치며 반은 혼잣말인 듯 중얼거렸다. 난로가에 앉아 기분 좋게 가르랑거리며 발을 핥고 얼굴을 닦곤 해. 안으면 털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리고 쥐 잡는데도 선술한다? 어머 미안. 쥐가 온몸의 털을 바짝 곤두세우는 걸 보고 앨리스가 다시 소리쳤다. 이번엔 쥐의 기분이 단단히 상한 듯 했다. 네가 싫다면 우리 더 이상 다이너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라고? 쥐가 꼬리를 끝까지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했다는 투잖아. 우리 쥐들은 고양이라면 딱 질색이야. 더럽고 야비하고 천박한 것들이라고.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이름조차 들먹이지 마.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앨리스는 허둥지둥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면 강아지는 좋아하니? 쥐가 아무 말이 없자 앨리스가 열을 올리며 얘기했다. 우리 이웃집에 순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말이야.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작은 눈이 초롱초롱한 테리어 종인데 기다란 갈색 털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물건을 던져주면 주워오기도 하고 얌전히 앉아서 밥 달라며 조르기도 하고 내가 반도 기억 못해서 그렇지 이것저것 못하는 게 없어. 주인인 농부아저씨가 그러는데 워낙 쓸모가 많아서 100파운드는 나갈 거래. 쥐도 어찌나 잘 잡는지. 에그머니나. 앨리스가 안타까운 듯 소리를 질렀다.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쥐는 벌써 첨벙첨벙 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저만치 헤엄쳐 가는 중이었다. 앨리스가 부드러운 소리로 쥐를 불렀다. 쥐야! 다시 돌아와! 네가 싫다면 고양이나 개 얘기는 안 할게. 이 소리를 들은 쥐가 몸을 돌리더니
앨리스 쪽으로 천천히 헤엄쳐 왔다. 얼굴이 무척 창백했다. 화가 난 탓이라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다. 일단 물가 쪽으로 가자. 가서 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고양이와 개를 싫어하는지 너도 이해하게 될 테니까. 마침 웅덩이도 물에 빠진 새와 동물들로 북적대던 터라 빠져나가긴 해야 했다. 오리, 도도새, 지금은 멸종된 거위만한 크기의 날지 못하는 새. 앵무새, 새끼 독수리, 그 외에 희한하게 생긴 동물들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앨리스가 앞장을 서자 모두들 기슭을 향해 헤엄쳐 나갔다. 제목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출판사 인디고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단잠 자기 딱 좋은 시간. 지난주 꿈속 같은 1장을 만났고 오늘은 2장에서 토끼에 이어 작은 쥐를 만나며 몸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알쏭달쏭하고도 엉뚱발랄한 앨리스라는 아이에게 점점 더 호기심이 증폭되어 갑니다. 다음 시간 3장으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도 즐거운 10분 독서 실천해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오늘의 선곡은 앨리스와도 잘 어울릴 만한 목소리. 인도네시아 가수이죠. 모카의 My Only One. We had a fight last night and I called him mad. Makes me feel so sad and I'm so ashamed. He's my only one. I give him all my love even though my mom says no. I just go on and on. No one's gonna take him away from every day and every night. I just wanna hold him tight and make sure that everything stays right. And every day and every night to dream of him is my delight. I know that he'll stay with me all the way. He's my own.